4기가 한 과제는 이거였어요. 그 유기동물 보호소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해주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만든 거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 플로우라고 해서 기능 정의를 하는 단계였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호소 정보를 관리해주는 기능, 보호소 정보를 확인하는 기능, 그리고 사용자 활동 히스토리를 정리하는 기능, 이런 기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 쭉 이렇게 세부 기능으로 더 나아가 봤는데 정보를 관리할 때는 정보 등록해야 되고 뭐 봉사활동 정보도 등록할 수 있고 보호소 정보 확인할 때는 보호소 목록을 조회하거나 필터링할 수 있고 상세 정보를 확인이나 공유할 수 있고 뭐 보호소 연락을 직접 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용자 활동 히스토리는 사용자가 실제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뭘 했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기능들이 이제 정의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인포메이션 마인드맵을 봤는데 그러면 보호소랑 봉사활동이랑 사용자 활동 이렇게 세 가지 커다란 도메인이 나눠지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도메인이 보호소라는 도메인이 있고 봉사활동이라는 도메인이 있고 사용자 활동이라는 도메인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도메인이라는 게 사실은 설계의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네, 도메인 주도 설계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요즘은 많이 바뀌었죠. 근데 예전에는 더 심했는데 비즈니스 로직들이 대부분 백엔드일까요? 프론트엔드일까요? 관리됐던 곳이. 백엔드입니다. 그쵸, 네. 백엔드에서 대부분 비즈니스 로직이 관리가 됐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설계라는 개념도 프론트엔드에는 사실 잘 없었어요. 그리고 설계라는 개념 자체가 좀 달라요. 백엔드에서의 설계는 도메인을 기준으로 하는 비즈니스 로직에 대한 설계, 즉 이제 도메인을 기준으로, 도메인 중심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어플리케이션 설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로직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잘 관리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유지보수를 잘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지보수라는 거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같이 변할 것들을 묶는 거, 묶는 것. 이게 기본이거든요. 네, 가치라는 게 뭐냐면 이제 변하는 시점이죠. 변하는 시점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획 요구 사항이 이제 들어오는 시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보호소, 보호소라는 게 어, 바뀌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보호소와 그 봉사활동, 보호소와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기획 요구 사항이 같은 시점에 변할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보호소의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봉사활동의 정보들이랑 바뀌진 않겠죠. 그 보호소의 이름이 만약에 바뀐다고 해서 주소가 바뀐다고 해서 그쵸? 그리고 이제 보호소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가 바뀐다고 해서 그 보호소에서 제공하는 봉사활동의 정보가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봉사활동이라고 했을 때 이런 정보들을 알아야 돼요 했던 것들이 보호소에서 알아야 되는 정보가 바뀐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시점이 달라지는 애들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고 그 달라지는 애들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냐 하면 그게 이제 이 각각 묶었던 보호소라고 묶었던 봉사활동이라고 묶었던 이게 이제 도메인이 되는 거고 그래서 도메인 기준으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 말인즉슨 같이 변할 것들을 묶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묶을까요? 왜 같이 변할 것들을 묶을까요? 유지보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유지보수 편한 거랑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요거는 유지보수라는 개념을 좀 더 파야 돼요.
유지보수라는 개념은 정말 여러 가지 개념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기획 변화는 기획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거. 이게 진짜 1번이잖아요. 네, 유지보수라는 거는 앱을 유지하고 보수한다는 거니까 보수한다는 거는 앱을 이제 가꾸어 나가는 거죠. 그 갖고 나간다는 개념은 요구사항이 계속 변해요. 서비스에서는. 예를 들면 보호소에서 지금 이름이랑 주소랑 폰, 이제 전화번호랑 디스크립션 같은 거를 알아야 된다 했다가 여기에다가 종사자가 몇 명인지 종업원 수도 알아야 돼요. 만약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아, 네, 우리 이제 더 이상 보호소 주소, 아니, 보호소 디스크립션은 빼죠?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 아무도 안 보던데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변하는 기획 요구 사항인 거고, 그거를 계속해서 반영하는 게 유지 보수란 말이죠. 그럼 이걸 반영할 때 뭐가 어렵냐? 그냥 반영하면 되지. 했을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코드가, 코드가 수정이 돼야 되는데요. 코드라는 것의 특성상 수정을 하게 되면 A 부분이 B 부분과 연관이 있어서 A 부분을 수정했는데 B 부분에서 동작을 제대로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A 부분을 테스트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B 부분도 테스트해야 되고, 뭐 연관 있는 부분도 테스트를 하겠죠? 그런데 일단 1번, 제일 큰 거. 이 연관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게 맞을까? 연관을 끊을 순 없을까? 이게 이제 설계를 고민하는 시작점인 거예요. A랑 B가 연관이 있는 지금 구조가 맞나? 연관을 끊을 순 없나? 연관을 끊는다는 거는 A가 보호소고 B가 봉사활동이라고 한다면 A랑 B에 관련된 애들끼리만 따로 묶어야지. 각각이 연관이 있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같이 변할 것들을 묶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같이 변할 것들이라 하면 보호소 A, 즉 A에 관련된 애들, B에 관련된 애들. 이거 헷갈리니까 바꾸죠. 보호랑 봉사활동으로 바꾸죠. 보호소랑 봉사활동이라고 하면 보호소끼리 컴포넌트를 다 묶고 그거에 관련된 비즈니스 로직을 다 묶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봉사활동은 봉사활동끼리 다 묶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봉사활동이 변하면 그런 애들끼리 같이 변할 거니까. 그런 애들끼리 같이 변하면은 그런 애들끼리 테스트를 해서 코드를 수정하는 것에 안정적으로 버그 없이 잘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왜 코드를 수정하냐면 변화는 기획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려고. 네. 그렇게 잘 반영한다는 거는 깨지지 않고 코드를 잘 수정하고 싶은 거죠. 깨지지 않고라는 거는 테스트를 다 통과하고, 즉 이제 기존 기능이 영향이 없이 변화를 잘 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기존 기능이 변하지 않게. 여기까지 전달이 잘 됐을까요? 네,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기능과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경계를 뭘로 지을 것인가 했을 때 기획적인 요소가 고려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서비스가 뭐 어떤 기능이 있어? 어떤 핵심적인 도메인이 있어? 그 도메인이라 하면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 안에 있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객체 지향이라고 하면은 하나의 객체 어떤 객체들이 있는지 뭐 그런 게 되겠죠. 객체 지향 설계가 막 엄청 어려운 게 아니라 더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주체들이 말 그대로 객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객체가 객체라서 더 이상 제가 말하기 좀 어려운데 아무튼 네, 그 주도적이 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객체라고 생각하면 제일 설명이 좀 더 쉽겠네요. 다시 얘기를 돌아와서 좀 더 정리해 보면 설계 기준 그리고 기획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설계를 하는 목적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설계는 같이 변할 것들을 묶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같이 변할 것들을 묶냐? 따로 묶으면 안 되냐? 안 묶으면 안 되냐? 서로 섞이면 안 되냐? 섞였을 때 문제점은 무엇이냐? 변화는 기획 요구 사항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반영하려고 코드를 수정하다 보면은 A를 수정했는데 B랑 엮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엮여 있는 걸 지금 가정하는 거죠. 엮여 있는 걸 가정했을 때 B랑 엮여 있기 때문에 A를 수정했는데도 불구하고 B의 기능이 동작을 제대로 안 하는 그런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는 A끼리 B는 B끼리 같이 변할 것들을 묶어야 된다. 그게 설계 목적인 거죠. 그럼 같이 변할 것들이 뭔데? 뭐가 같이 변할 것들인데?
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기획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아, 이건 같이 변할 것들이야. 이건 같이 변할 것들이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한 경계를 기획에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을 네네. 고민해보면서. 그래서 아, 보호소 기능은 보호소끼리 묶어야겠네. 봉사활동은 봉사활동끼리 묶어야겠네. 이제 이게 어려워지는 지점이 뭐냐면 보호소 안에 봉사활동이 들어가잖아요. 보호소 안에서 봉사활동들을 제공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경계를 어디까지 할지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획이 필요한 거예요. 더 세부적으로. 그럼 봉사활동이 보호소랑 관계가 어떻게 될까? 살펴보면 뭐 1대 N 관계겠네. 보호소 1이면은 봉사활동은 N이 있겠네. 그러면 이제 보호소의 어떤 포린 키 같은 걸 아니, 보호소의 이제 아이디를 이제 포린 키로 가지고 있을 수 있겠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봉사활동을 만들 때. 그럼 보호소가 없어지면 봉사활동도 같이 다 없어져야 되겠네. 그쪽에 해당하는 봉사활동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봉사활동 중에서 보호소가 없이 생길 수 있는 봉사활동도 있나? 뭐 다른 단체가 만들어내는 일시적인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네. 뭐 이런 식의 고민들, 이런 게 기획 단계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코드로 만들 뿐인 거예요, 사실. 네. 제가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해서 사실 이 강의 시작할 때, 그러니까 강의? 이 세션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추상적인 얘기들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거에 제가 물음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거긴 했고, 네네. 그렇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이런 걸 알아두는 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최대한 아, 도움이 될 부분들만 제가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도움이 될 것 같은 부분만. 이 부분 너무 잘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런 애들이 결국에는 이 봉사활동에 지금, 보이지만 이런 비즈니스 로직에 관련된, 즉, 일반적인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백엔드에서의 설계, 그 설계에 대해서 쭉 얘기를 지금 나눈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런 기획적인 요소가 고려가 되어져야 된다. 같이 변할 것들을 묶어줘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린 건데, 프론트엔드에서 설계는 조금 달라요. 프론트엔드에서의 설계는 왜 다르냐면, 비즈니스 로직 중심이 아니거든요. 비즈니스 로직 당연히 고려는 돼요. 근데 중심이 비즈니스 로직이 아니라 사용자 이벤트에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백엔드는 비즈니스 로직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도메인 주도 설계를 하면 같이 변할 것들을 묶는 게 쉬워요. 쉬워요. 근데 프론트엔드는 왜 그게 안 되냐면은 이 비즈니스 로직이라는 게 사용자 이벤트에서는 다른 경로로 동작할 수가 게 되거든요. 다른 경로로 시작할 수가 있게 돼요. 그 경로라 함은 사용자가 뭐 클릭을 했을 수도 있고 입력을 했을 수도 있고 어떤 페이지를 방문했을 수도 있고 이런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런 이벤트로 인해서 어, 호출되는 실행되는 그런 로직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로직을 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로직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이제 그러니까, 비즈니스 로직 그 자체보다는 사용자랑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앱이. 이벤트를 결과로 상호작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설계를 해야 해요. 프론트엔드는. 네, 음, 이게 백엔드랑 좀 차이점이에요. 네.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 경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긴 해요.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FSD를 되게 주요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경계, 기존에 저희가 지금 지나온 경계, 원래 백엔드만 있었고, 백엔드가 이런 도메인 주도 설계,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런 이유로 같이 변할 것들을 묶어야 된다라는 이유로 설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반면, 프론트엔드는 설계라고 할 만한 게 별로 물론 있었지만, 이 백엔드에서 말하는 설계와는 좀 의미가 달랐었단 말이죠, 기존에는. 달랐어요. 이런 이유로. 사용자 이벤트를 더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고,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달랐는데,
FSD는 뭐냐면 FSD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흐름에서 FSD가 중요하게 됐냐면 이 흐름이 무슨 흐름이냐면 리액트 서브 컴포넌트 나오면서 음, 좀 중요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다 제 의견이죠. 근데 이제 왜 중요해지다고 보냐면 기존의 서버 컴포넌트가 나오기 전에는 리액트 컴포넌트는 클라이언트에서만 동작하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에서만 파싱돼서 실행이 되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도 애초에 분리가 돼서 서버랑 분리가 돼서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러니까 네, 역할이 제한적이었어요. 그려주는 것. 그래서 기존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의 경우는 사용자 이벤트와 이 상호작용을 더 위주로 잘 고민해서 그걸 기준으로 설계를 하면 됐어요. 프론트엔드의 설계죠, 말 그대로. 프론트엔드의 설계를 하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컴포넌트 역할이 확장이 된 거예요, 지금. 이게 왜 확장이 됐는지는 뭐 또 다른 얘기에서 더 하겠지만 컴포넌트 역할이 확장이 됐단 말이죠. 어떻게 확장이 됐냐면 서버에서 실행하는 로직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확장이 됐단 말이죠. 그 로직이라 하면 뭐 DB에 접근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API를 호출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네.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컴포넌트 역할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제는 리액트 애플리케이션의 역할이 이 서버와의 경계가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버와의 구분이 명확했다면 이제는 이 경계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계가 흐려지면서 역할이 서버에서 하는 역할까지 리액트가 담당을 하게 되면서 리액트 서버 컴포넌트가 그렇게 되면서 이 설계도 고려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예전엔 사용자 이벤트랑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고려해서 설계를 했다면은 이제는 아니네. 백엔드에서 설계하는 그 도메인 주도 설계까지 고려를 해야 되네가 된 거죠. 고려를 해야 되는 애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고려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게 생겼냐면은 이 서버가 원래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는데 고려가 대상으로 포함이 되면서 여러 가지 아키텍처들이 쭉 나올 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예를 들면 클린 아키텍처 같은 경우 이제 제일 많이 우리가 네, 최근에 고민했던 건데 백엔드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실제로 구현체로 헥사고널 같은 아키텍처 구현체가 나온 거죠. 아이고, 아키텍처 구현체. 이거는 개념이고, 클린 아키텍처가 있으면은 그거를 구현한 이 구현체 헥사곤을 해서 이제 여기 안에 레이어 아키텍처가 있고, 가운데 이제 엔티티가 있고, 뭐 포트가 있고 연결해서 이렇게 하는 구현체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구현체의 그러니까 이 철학, 클린 아키텍처의 철학은 무엇이냐면 분리를 하는 거예요. 같이 변할 것들을 묵도록. 같이 변할 것들끼리만 묶는 거예요. 이게 같이 변할 것들, 레이어. 여기 이 레이어에 속한 애들은 같이 변하는 애들이야. 이 레이어에 속한 애들은 요렇게 같이 변하는 애들이야. 요 엔티티 가운데 핵심은 안 변할 거야. 뭐 요렇게 이제 안 변할 것들을 보호하면서 변할 것들을 같이 레이어로 묶는 요런 형태가 이제 클린 아키텍처란 말이죠. 그런데 FSD는 뭐냐면, 그거 좋아. 좋다. 좋은데, 프론트엔드에서는 꼭 그렇게 동작을 잘 안 해. 왜냐면, 사용자 이벤트와 상호작용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좀 다른 방식으로 같이 변할 것들을 묶어보자. 라고 한 거예요. 그게 이제 피처 기준으로. 이게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같이 변할 것들을 묶는 거예요. 같은 시점에. 같은 시점에 변할 것들을 묶기 위해서. 잘 묶어보려고. 네. 그래야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니까. 같이 묶어서 대응을 시키는 거니까. 그걸 기능 중심으로 슬라이스 디자인을 해보자. 이런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인 거죠. 설계 패러다임을 말한 거예요. 왜냐면 이전에는 기능 중심이 아니면 뭐였을까? 역할 중심이었던 거예요. 역할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API 그냥 콜하고 뭐 상수는 이렇게 하고 훅스는 뭐 이렇게 뭐 이런 이제 역할 중심으로 비즈니스 로직 담당하는 거죠. 프론트엔드에서의 비즈니스 로직. 그 컴포넌트.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컴포넌트죠. UI 컴포넌트도 있고 뭐 컨테이셔널 컴포넌트도 있겠죠. 컨테이너 컴포넌트. 프레젠테이셔널이랑 다른 그런 역할을 하는 담당한 컴포넌트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역할 중심으로 나눴다면 이거를 이제는 기능 중심으로
바꿔보자.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능 중심의 이 기능이 전 되게 포인트라고 봤던 게 뭐냐면 이건 정확히 매칭되는 건 아닌데요. 이 도메인 주도 설계에서 이 도메인이랑 연관이 있다고 봤어요. 음, 네, 연관이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의 도메인이라고 하면 뭘까? 뭐가 기준이 돼야 될까 했을 때는 기능이 기준이 되면 되겠구나. 근데 이게 단순히 프론트엔드에서뿐만 아니라 이제는 풀스택 앱, 풀스택 앱으로 저는 나아간다고 생각해요. 풀스택 애플리케이션의 설계 방식이 FSD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풀스택이기 때문에. 즉 이제 사용자, 이벤트, 도메인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종합해서 기능이라는 새로운 기준으로 묶으려는 시도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